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철수, 종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 대국민 연설이 예고돼 있습니다. 중단 부수령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역 시의원 청년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영상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민주당 서원관이가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전 세계 동시에 항공권에 포함되는 유류 할증료가 오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시에 마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대통령도 종전이 가능하다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엔 양국 모두 반대 기류, 그러니까 전쟁이 오히려 커질 것 같은 기류도 동시에 감지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로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hat within 2 weeks, maybe 3, we're hitting them very hard. 그러면서 이란과 합의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hen we feel that they are, for a long period of time, put into the Stone Ages and they won't be able to come up with a nuclear weapon, then we'll leave, whether we have a deal or not. 이번 전쟁 목표는 단 하나,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미 그 목표를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전 초 직접 밝힌 전쟁 목표 중 하나를 내세우며 종전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결승선이 보인다면서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종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종전이 가까워졌다는 관측 속에 중동의 미군 전력이 집결하며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종전 선언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전 세계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연설,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란과 관련이 됐다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종전일까요? 아니면 확전일까요? 장호림 기자가 이어갑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거라고 밝힌 직후 대국민 연설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 목표 기간을 4에서 6주로 잡아왔는데 다음 주면 그 마지노선인 6주 차로 접어듭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하고 증시가 출렁이자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종전 메시지를 언급해왔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stock prices were up today almost to a record. 내일 연설에서 이른바 셀프 종전의 발판이 될 조건을 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내일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만큼 관세 관련 메시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미국은 별 영향이 없다면서 각국이 알아서 해협을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주로 유럽을 겨냥하긴 했는데 이 자칫 이대로 끝나면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곧 철수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둘러싼 이란과의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Bu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at happens to the strait, we're not go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앞서 전쟁 지원 요청을 거부했던 유럽의 동맹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nd if France or some other country wants to get oil or gas, they'll go up through the strait and the Hormuz Strait. They'll go right up there and they'll be able to fend for themselves. 영국을 향해선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거나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우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돕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토갱세 징수안을 승인한 가운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하지만 이 종전 시그널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고 중동으로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까지 출항했습니다. 항공모함 석 대가 중동으로 파견된 겁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가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에서 중동 지역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에이브러험 링컨호와 크로아티아에서 수리 중인 제럴드 포드호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이 배치된 겁니다. 조지 부시호는 축구장 3개 길이에 승조원 등 약 6,000명,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 최대 90대를 운용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조지 부시호의 출항은 당장 작전 투입이 불가한 포드호를 대체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appreciate that. As I said in my remarks, we would much prefer to get a deal. But I didn't mean it flippantly when I said in the meantime we'll negotiate with bombs. 헤그세스 장관은 또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이 생각하는 것처럼 15가지 지상 접근 방법이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 공습 한 달간 11,000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공중전에서 우세를 점해 B-52 전략 폭격기가 육상 경로를 통해 이란 영토를 타격하기 시작했다며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됐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도 진행형입니다. 이란의 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깜깜한 화면 속 표적을 향해 정밀 유도탄이 꽂힙니다. 지하에 숨겨뒀던 군사 목표물이 폭발하고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지하 군사시설이 정밀 타격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 무기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는 영상을 통해 이란의 육해공 전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don't see their navy sailing, we don't see their aircraft flying, and their air defense and missile defense systems have largely been destroyed.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건물은 골조만 남긴 채 주저앉았습니다. 파편과 먼지가 뒤엉킨 현장에선 구조대원들이 잔해 사이를 뒤지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군사기지 무기시설이 밀집한 잔잔 일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상은 물론 지하 깊숙한 군사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이 국경 밖으로 의미 있는 공격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18개 기업들이 미국 군사작전에 협조했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삼겠다 공언한 건데요. 지금부터 약 6시간 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반에 공격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내놨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지역 내 빅테크 기업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테러로 규정하고 배후에 테러 대상을 설계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 AI 기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اقدامی تلافیجویانه محل سکونت فرماندهان و مسئولان سیاس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منطقه و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으로 걸프 지역 주요 도시에 사업장을 둔 구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 18곳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격 시간도 예고했습니다. 이란 테헤란 시각으로 1일 오후 8시, 한국 시각 내일 새벽 1시 반부터 각 지역 기업 등 관련 시설 파괴를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반경 1km 이내 거주자들에게까지 즉각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이란의 직접적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With what?
What did they threaten them with? BB guns? Or what did they threaten them with? I don't know. Most of those people are dead already. 앞서 하루 전에는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의 AT&T 센터, 지멘스 등 주요 산업시설이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한복판에선 미국 국적의 여성 종군 기자가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라크 당국이 긴급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시내. 길가에 서 있는 여성 앞에 은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남성 2명이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여성을 붙들어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여성을 태운 차량은 곧장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셸리 키틀슨이 납치됐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괴한 4명이 키틀슨을 강제로 차에 실어 납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바그다드 동부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라크 당국은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인질 구출을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키틀슨은 미국 국적으로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분쟁 지역에서 중동 전문 매체 알모니터 등에 기고해온 종군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미국인 언론인이 납치된 건 처음입니다. 배후로는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미 연방수사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강공으로 맞서고 있는 이란 역시 종전 출구는 열어뒀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공격이 없다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을 달았지만 이란 정부 최고 지도부가 종전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를 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미군 등이 추가 공격이 없다고 보장하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을 위해 이란에 대한 침략과 암살을 완전 중단하고 전쟁 재발 방지책과 피해 배상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군부가 최근까지도 미국을 향한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 수뇌부가 종전 의사를 대외적으로 내비친 겁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해온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스티븐 위코프 미국 특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수준의 대화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뒤 한때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종전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작년 11월 현직 시군 의원 등 20여 명에게 식당에서 현금을 건네는 영상 채널A가 단독 확보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리비를 줬다가 회수를 했다고 해명했는데 한 참석자는 돌려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당은 잠시 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 지역 시군의원, 민주당 도당 청년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 김 지사에게 검은 가방을 전달하고 흰 봉투를 꺼낸 김 지사가 현금을 참석자들에게 건넵니다. 김 지사 옆자리 한 시의원은 돈 받는 모습을 숨기려는 듯 앞치마를 펄럭입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김 지사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한 뒤 참석자들 박수 속에 돈을 받습니다. 거듭 손살에 치는 한 남성에게도 돈이 건네집니다. 김 지사는 대리비를 빌려줬을 뿐 다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 기사비를 그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 참석자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회수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돈을? 네, 그런 건 없었어요. 당시 김 지사 일행이 CCTV를 발견하고 영상 삭제를 부탁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CCTV가 작동이 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 좀 삭제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후에도 김 지사 측이 찾아와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찾아왔어요. 가게 매출을 채워주겠다. 원래 2,000씩 매출을 채워주겠다. 지사한테 이 회수해서 그걸 부구로 올려야 된다. 반면 김 지사는 식당 주인이 CCTV 영상을 들고 접근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이 있는데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 김 지사 측은 영상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돌려줬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윤리감찰을 해야 될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윤리감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늘 밤 긴급 최고위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 정원호 전 구청장의 해외 출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의 성별을 왜 바꿨냐고 맹폭하더니 오늘은 서류 조작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정 후보 측은 마타도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보자가 성동구청에서 받은 정원호 당시 구청장의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입니다. 행선지는 칸쿤이 소재한 멕시코와 미국, 참석자는 모두 남성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니 이를 의결한 심사위원들의 이름만 적시돼 있습니다. 8일 전 국회에 제출된 출장 심사 의결서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성별이 지워져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이름 옆에 서명 흔적이 보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서류에는 서명이 없었는데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엔 서명이 추가된 흔적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심사 없이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사후적으로 서류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이라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그 공문서 위조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정 구청장 임기 때 처리된 다른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엔 서명 흔적이 있는데 왜 해당 서류에만 없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원호 후보 측은 마타도어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출 이유가 없죠. 이거 뭐 다 같이 가는데 다 알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서명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현장에서 붙다 오늘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강원도민들 하나같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걸 들고 후보에게 갑니다.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았죠. 강산이 잘 돌아가니까. 군인들이 아주 엄청났지 그때는. 요식업이 제일 많은 동네가 이 사내면이에요. 그럼 지금은 공장이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일거리가 좀 많아졌어. 한때 강원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폐광 군부대로 갑니다. 정선 최대의 탄광 사북마을. 폐광된 25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강원랜드로는 역부족. 전보다 뭐 가지고 때 오시면 특별히 구경할 게 없잖아. 15년 전 일자리 만들겠다며 그나마 들어선 농공단지. 하루 지내봤습니다. 편의점 가려고 600m 넘게 걸었습니다. 거의 마을 지나가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제천으로 장보를 해요. 제천? 응. 다른 충북에? 제천 가면 식자재 큰 마트가 있어요. 약국도 하나뿐 정작 찾는 약은 없었습니다. 요새는 안 들어가. 병원도 불편하고 저는 영어로 병원 나가 어떻게 가요? 버스 타고 이제 내려가야지. 돈 있어서 택시를 못 타요 여기서.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농공단지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아예 이게 이제 탄광 이거를 뭔가 다른 대체 산업으로 부흥을 유지를 하려고 했으면 도로부터 해놨어야 돼요. 4년 전 군부대가 빠진 화천으로 가봤습니다. 인터뷰할 주민조차 찾기 힘듭니다. 점심 저녁 때 찾아간 식당도 손님은 거의 우리뿐. 형편없죠. 군인들 상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어요. 경제개발센터 조성, 기업 공공기관 유치, 선거 때마다 공약은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일까?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뭐 공약으로만 내세웠지 실천에 안 옮기고 있으니까. 전혀 안 지키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뿐. 여당 후보를 찾아가 도민 목소리 들려줬습니다. 제가 와서 도민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바로 비슷한 얘기입니다. 야당 후보에게도 보여줬더니 바로 공감했습니다. 도민분들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반도체, 바이오. 그러나 해법은 달랐습니다. 물과 전기가 풍부해요. 강원도 영동 지방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120개 첨단 미래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설계부터 참여했던 사람이 시공, 준공까지 하는 것이 인구가 계속 줄어 150만 명이 위태로운 강원. 이게 폭탄이 안 떨어진 것뿐이지 여기에 폭탄이 터져서 그냥 죽느냐 사느냐 이 입장이에요 사실은. 현장에서 묻다 이혜진이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이 방금 끝난 토론에도 꽤 날이 섰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불법 경선 홍보물 반복 배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조사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어제 열린 경기 부천시 당원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불법 경선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선 홍보물에는 경선 후보자 홍보물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 배포된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인쇄 과정에서 단순 누락도 했다며 누락 정보를 표기해 다시 인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분위기는 후보들 간 토론회로 이어졌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거는 추경을 예상한 것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고속철도 경기 북부 연장 예타 통과 하나도 없는데 국토부에 건의서 딸랑 2번 보내시고 이게 이행이라고 말하십니까? 이 공약 이행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낮으신 것 같아요. 공약 이행은 이렇습니다. 한 해 할 게 있고 사날 할 게 있고 또 5년 걸쳐 할 게 있죠.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가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지금 여론 어떨까요? 후보들 지지율 당연히 관심이죠. 여기에 더해서 상당히 주목되는 숫자가 있다는데요. 신희철 기자가 서울, 부산 여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2달가량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시장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선거날 투표하겠다는 서울 시민들에게 동아일보가 후보를 결정하셨는지 물었습니다. 65.8%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부산 시민들에게도 했습니다. 60% 가까운 응답자가 아직 후보를 못 정했다고 했습니다. 예비 후보 이름을 넣은 가상 양자 대결 결과는 어떨까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14.6%포인트 앞서는 가운데 둘 중에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30% 가까이 됩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 간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일부 앞서는 가운데 부동층도 많게는 50% 가까이 됩니다. 부산시장 가상 양자 대결,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16.6%포인트 앞섰습니다. 부동층 비율 29.2%, 역시 30%에 달합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부동층 비율은 29%에서 44%로 오갑니다. 유권자들은 언제 마음속 후보를 결정할까요? 투표일 일주일 이후에야 후보를 정하겠다는 비율이 서울과 부산 모두 60% 안팎에 달했습니다. 50%는 좀 많은 거고요. 차익 비율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들을 투표장에 이끌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 민심,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부동층이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론보다 신희철입니다. 대구의 하천으로 떠내려온 여행 가방, 그 안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딸 부부였습니다. 사위가 휘두른 주먹에 숨진 건데 이 범행 동기에 말문이 막힙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젊은 남녀가 거리를 걸어갑니다.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습니다.
20대 A씨 부부가 어머니이자 장모인 50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집에서부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와 이곳 신천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은 열흘이 훌쩍 지난 어제 오전 잠수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조사하는 중에 저희들 CCTV 또 수사는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보여주고 어린이를 신했습니다. 네. 딸 부부는 장모와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사위가 손과 발로 장모를 폭행했고 그 결과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위는 장모가 평소 집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시신에 대한 예비 부검에선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이들 딸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1톤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유제품 전동 카트를 들이받았습니다. 판매원이 크게 다쳤는데요. 운전자가 주행 중 의식을 잃으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유제품을 판매하는 전동 카트가 인도에 서 있습니다. 뒤편에는 판매원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전동 카트를 덮칩니다. 카트는 밀려 넘어지고 트럭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오전 10시 40분쯤 1톤 트럭이 유제품 전동 카트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퉁 소리가 퉁 방이 타고 툭 넘어와서 차 치면서 날아가고 많이 놀랐죠. 유제품 판매원인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트럭을 몰던 70대 남성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10년 전 부정맥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 넘어가지고 백미를 충격하고 나서 횡단보도에 있는 인도를 덮쳤다니까?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한밤중 귀가하던 여성을 덮쳐 쓰러뜨리고 지갑에 돈을 훔쳐 달아나려 한 1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시민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홍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뒤로 남성이 다가갑니다. 위험을 느낀 여성이 멀어지려 하자 팔로 여성 목을 감아 조릅니다. 몸부림을 쳐보지만 금세 바닥에 쓰러지는 여성. 잠시 뒤 이 남성이 여성을 쓰러뜨린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망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성은 여성의 소지품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다 시민들이 다가오자 이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시민들도 도망치는 남성을 잡으려 전력을 다해 뒤쫓습니다. 시민에게 잡힌 뒤에도 계속해서 손을 뿌리치는 남성. 예약등이 켜진 택시가 도착하자 타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택시에 타는 걸 막습니다. 남성이 끝내 택시에 오르자 이번엔 다른 시민이 택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시민의 안내를 받으며 도착합니다. 체포된 남성은 19살,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과 모르는 사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남성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위에 왜 저렇게 차들이 멈춰선 거죠? 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요, 차량 한 대가 보시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차선을 좌우로 넘나듭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고속도로는요, 텅 비어 있고요. 멀리서 달려오던 차량 수백 대가요,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멈춰섭니다. 무슨 일일까요?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빌라 인근입니다. 1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오늘 경찰의 추격 모습이 공개된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남성이 탄 택시를 멈춰 세우려고 택시 앞쪽에서 차선을 좌우로 오가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차들의 서행을 유도하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결국 앞차들이 서자 범인이 탄 택시도 멈춰섰고요. 택시에 타고 있던 남성도 체포됐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은행 계좌이체 화면 같은데요? 네,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역시 영상을 보시죠. 택시기사와 승객이요, 경찰 지구대로 들어섭니다. 경찰관들이 휴대전화 화면을 유심히 보는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6,700원,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낸 것 같지만요. 알고 보니 속임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승객이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내면서 돈을 받는 사람 이름만 택시기사 이름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요금을 낸 것처럼 속이려 한 거죠. 경찰이 확인해보니 이 남성 근처 편의점에서도요, 같은 수법으로 이체 기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여주고 담배 등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보겠습니다. 저 모자를 쓴 남성이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이 남성이 지나간 자리엔 꼭 사라진 게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남성이 보이는데요. 주변을 살피다가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영상을 보시면요. 무언가 손에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데요. 뭘 가지고 간 걸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죠. 세워진 오토바이들 하나같이 번호판이 사라졌습니다. 남성이 떼어간 오토바이 번호판이 30개 가까이 됐는데요. 경찰은 붙잡힌 10대 남성이 번호판을 팔아 돈을 벌려고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차장 같은데 무슨 일이죠? 사람을 매달고 간 차량 운전자 이야기입니다. 네. 광주시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차량 옆에 서 있는 남성이 바로 주차장 관리인인데요.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었는데 운전자가 잠시 뒤에 후진을 해서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관리인은요,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저렇게 세게 넘어지는데요. 주차요금 4,000원 내라고 했더니 운전자가 달아난 겁니다. 잡힌 뒤에는 관리인이 강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눈을 의심케 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앞에선 환자를 진료하고 뒤에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직원에 대한 험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정 진료 과목 전문의들만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진료 중 잠깐의 즐거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 환자와 온 짧은 치마를 입은 30대 엄마의 속옷이 노출됐다고 적어놨습니다. 아래에는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거나 여성이 예뻤냐는 다른 의사들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노출이 있는 여성 환자가 오면 가슴이 잘 보이는 검진을 할지 묻는 글에는 야릇하다거나 특정 검사를 해서 신음소리를 들으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병원 간호사를 두고 얼굴 하나 보고 뽑았는데 일을 못한다거나 큰 치수 옷을 입는 걸 거론하며 체형을 비웃는 표현도 보입니다. 의사들의 이런 글은 게시글 내용을 본 다른 의사가 촬영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클릭해보고 저것도 클릭하다가 이런 정황들을 발견하게 됐죠. 환자를 성희롱하고 예쁘다, 뚱뚱하다, 몸매가 좋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라고 느꼈죠. 결국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의사단체는 오늘 익명 게시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 의사단체 관계자는 일부 일탈이 있었지만 정화 노력을 병행해왔다며 현재는 해당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전기가 좋다는 입소문에 요즘 관악산 찾는 등산객들 많은데요.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누군가 관악산 바위에 잘 지워지지도 않는 레커로 낙서 테러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김승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옆 평평한 바위에 노란색 글씨가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등산객들이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빨은 없어 메롱이라고 레커로 적어놨습니다. 최근 관악산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에 등반객들이 늘고 있는데 조롱하는 겁니다. 기분이 뭐 없다, 뭐 메롱 요즘 이렇게 써놓으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야. 결국 오늘 오전 구청 직원 7명이 1시간 가까이 산을 올라가 레커츠를 지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오후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화학약재와 솔로 레커츠를 지웠지만 아직도 바위엔 거뭇거뭇한 글씨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산 올라오면서 신나 냄새가 났는데 자연 환경을 훼손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운이 잘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올랐던 산인데 왜 그렇게 이제 자연 환경을 훼손을 했는지. 구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CCTV가 없는 등산로라 낙서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원 시설을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편의점 인기 상품 멜론빵인데요. 달콤한 멜론 향이 나야 하는데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건 왜일까요? 빵이 상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통업체는 부랴부랴 이 빵들 회수에 나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멜론 맛 빵입니다. 빵 속에 가득 찬 크림에서 달콤한 멜론 향이 나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빵을 산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다는 글을 온라인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대부분 빵에서 하수구나 인분 냄새가 났다거나 바로 버려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확인 결과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멜론향 대신 두리안향 첨가물을 넣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열대과일 두리안은 비행기 등의 반입을 금지할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시중에 풀린 두리안향 크림빵은 2만 개. 업체 측은 문제의 빵을 전량 회수해 현재는 정상 제품만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냄새나는 게 몇 개 있다고 해가지고 그 생각했다고 다 회수했다 다시 들어오고 오늘 다시 들어왔어요. 빵을 만든 공장 측은 향료 업체가 두리안 향료를 멜론 향료로 잘못 표기해 공급했다며 원료 식별을 충분히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빵 생산을 맡긴 식품업체는 제품 교환과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이런 목소리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배정현 기자입니다.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주며 시작합니다. 씨 메일로 된 통장 의뢰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되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셔야 대면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소환장 보내드릴 거고 지연될 날짜 나오세요. 혼자 있게 유도해서 주변 도움을 차단합니다. 현재 녹취 중에는 제3자 목소리가 겹치시면 안 되시겠고요. 자리 이동 잠깐 해주시고요. 개인정보를 요구 안 한다는 것도 다 작전입니다. 게다가 그 계좌번호 같은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그럼 이외에는 뭐 따로 벌을 받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돌변합니다.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무섭게 자꾸 다그치든 물어보시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당해지더라고요. 금감원은 정부 관계자를 사칭하는 유사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쟁에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항공료도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오늘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를 최대 3배까지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 항공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 항공사는 2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고 사실상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일제히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 체감되는 비행기 값은 얼마나 오르게 될지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항공 등 일본 주요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인상합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구간은 오는 6월 구입하는 항공권부터 유류 할증료가 2배 가까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20만 원 정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戦争とかの影響もあるのでしょうがない部分はある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高いので行きにくくなっちゃうかなみたいなところはありますね。 일본 현지에선 유류 할증료 대폭 인상으로 한국인 등 외국인의 일본 관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부담이 되고 저는 유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데 그게 많이 부담이 돼요. 전 세계 주요 항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아메리칸 항공과 중국 춘추항공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유류 할증료를 3배가량 올렸고 홍콩 캐세이 퍼시픽 항공도 모든 구간에서 34% 인상했습니다. 유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항공사가 수익 악화를 이유로 유류 할증료뿐 아니라 항공권 가격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원유 수급 불안에 정부도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8일 0시부터 공공기관은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일반인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땐 오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빈틈없이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선 공영주차장.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올리면서 8일 0시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오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도 일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다니도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는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외근을 많이 하는데 이 주차장에 오부제를 하면은 이 주차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만 일부 전통시장 등 생계와 직결되는 공영주차장이나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 공영주차장은 제외될 걸로. 오부제 적용 여부는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는 2부제, 홀짝제로 강화됩니다. 오부제 때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놀이동산이 무료고 시티투어 버스가 반값이다. 믿겨지십니까? 오늘 딱 하루만 이 만우절을 맞아 벌어진 이 귀여운 거짓말들 그리고 펀 마케팅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랜드 연간회원입니다. 당당하게 연간회원이라 외쳤지만 손에 쥔 건 다른 놀이동산 회원권입니다. 만우절을 맞아 서울랜드가 다른 놀이동산 회원권으로도 무료 입장을 허용한 이벤트입니다.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쑥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짓말에 대한 당당함을 안고 왔습니다. 전혀 죄책감은 없었고. 부산에서는 성인 1인당 2만 원인 시티투어 버스를 타려는 모녀가 귀여운 거짓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유치원생이요. 유치원생 10,000 원입니다. 성인도 초등학생이라고 말하면 어린이 요금만 받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새로웠고 요금도 반값으로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한 프랜차이즈의 햄버거 매장,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발주 실수로 남은 빵을 47% 할인 판매한다는 호소문, 만우절 이벤트입니다. 뭐가 잘못돼가지고 호소하는 그런 건가 했는데 가서 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좋았죠. 즐거웠죠. 순간 재밌었어요. 4월 1일 하루만큼은 즐거움과 할인을 모두 제공한 펀 마케팅에 소비자도 웃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서울 광화문 현판입니다. 이 검은 바탕에 금색으로 한자가 새겨져 있죠. 정부는 여기에 한글도 넣어서 이른바 쌍현판을 만들자는 구상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아 기자입니다. 6.25 전쟁으로 사라졌던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복원됐습니다. 광화문이 41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글 현판 광화문. 원모습 재현 요구가 커지자 다시 한자가 됐고 옛 사진이 발견되면서 글씨와 배경색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광화문 현판은 검은색 바탕에 금색 한자가 적혀 있는데요. 3년 전 새 현판을 단 뒤 지금까지 같은 모습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글 현판을 함께 달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한자 현판과 별도로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적은 현판을 추가하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단체들도 토론회에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며 찬성합니다. 한자가 오른쪽부터 광화문 적혀 있어가지고 밑에 한글 광화문을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5년마다 10년마다 무슨 이유로 자꾸 바뀐다면은 과연 그 관광객들 입장에서 과연 약간의 혼동도 있을 수도 있고. 문체부는 다음 달까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이건 버스일까요? 열차일까요? 국내 최초로 이 대전에 3칸 굴절 버스가 도입됩니다. 이 버스보다 많이 태울 수 있다지만 이렇게 긴데 커브, 유턴 가능할까요? 자,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김대욱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기다란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차처럼 보이지만 선로 대신 도로를 달리는 3칸 굴절 버스입니다. 기존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대전에 도입됐습니다. 3칸 굴절 버스는 일반 버스 3대를 합친 규모인데요. 200명 이상이 한 번에 탑승 가능합니다. 내부는 지하철처럼 연결로 2개로 이어졌습니다. 교차로나 커브 구간에서도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긴 차체로 유턴하는 게 어렵다 보니 운전석은 앞뒤 양끝에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처음 보는 차량이 마냥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신기하고요. 사람도 많이 태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타보고 싶어요. 여행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는 6월까지 시험 운행과 성능 개선을 마친 뒤 10월쯤 대전 시내 6.5km 구간에서 운행에 들어갑니다. 3칸 굴절 버스가 도심 교통의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예술센터부터 공항과 도로, 심지어 화폐까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기념 도서관을 세우는 전통이 있는데 이건 또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만들지 궁금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웅장하게 우뚝 솟은 높은 건물. 꼭대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정문 색깔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빛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들어설 기념도서관의 AI 조감도 영상입니다. 47층 건물 내부는 대통령 전용기와 전투기 등을 세워놔도 될 만큼 넓습니다. 대규모 객석을 갖춘 무대 위에는 오른팔을 들고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동상도 보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을 연상시키는 사무실부터 야외 파티 공간, 대규모 연회장까지 온통 황금빛으로 화려하게 치장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념도서관을 짓는 미국 전통을 따르는 거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공개한 이 영상을 두고 이례적이고 사치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이란과 한참 전쟁 중인 상황에서 영상을 공개한 시점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운행 중인 로봇택시 100여 대가 한꺼번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이 고립되고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를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지만 그만 부딪힙니다. 인근 도로에도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는 차량들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운행 중인 로봇택시 100여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중국 대기업 바이두가 선보인 무인 자율주행 택시 러보 콰이파오입니다. 집단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승객들이 차량에 고립됐고 뒤따르던 차들과 추돌 사고도 빚어졌습니다. 당국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장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회전초밥 전문점 레일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커다란 쥐가 보입니다. 중국의 유명 초밥 체인점에서 쥐 난입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커졌고 매장 측은 당일 식재료를 모두 폐기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윈드서핑을 즐기는 남성, 물 위를 달리는 도중 불쑥 튀어나온 검은색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남성과 충돌한 건 야생 귀신고래입니다. 다행히 남성과 고래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규모 실내 놀이시설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What's going on? Can you follow me? My director is asking for an officer on the trampolines over here.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매장을 점령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놀이시설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청소년 8명은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선 특정 장소로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틱톡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오며 하늘이 흐렸는데요. 내일은 모처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지만 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쪽 권역은 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도 옅은 먼지 안개가 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6도 예상되고요. 춘천 4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 서늘합니다. 낮이 되면 서울 18도, 대구 등 영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하루 걸러 모레부터는 다시 봄비 예보입니다. 금요일 충청 이남에 비가 시작되고요. 토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여론보다 리포트에서 전현희 후보와 박수민 후보 양자 대결 수치에 오류가 있었기에 사과드립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